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 바로 지프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랜드 체로키, 그 중에서도 한정판으로 나온 리미티드 X입니다. 국내에 소개된 지는 좀 됐는데 한정판으로 나오고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FCA 코리아가 긴급 수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매력이 많은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프하면 뭔가 투박하고 뭔가 상남자적인 매력이 가득 넘칠 것 같잖아요. 과연 이 그랜드 체로키도 그런 느낌을 보여줄지, 아니면 정말 플래그십 모델다운 의외의 반전 섬세함이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X의 외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는 1992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꽤 연륜 있는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약 4세대밖에 모델 체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텀이 확실히 긴 편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디자인만 봤을 때는 지금 신차라고 내놔도 손색 없을 정도 아주 정갈하면서도 지프 특유의 디자인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슬롯 그릴을 비롯해서 단정하게 자리 잡은 헤드램프, 그 밑에 범퍼 형상까지 정말 아주 교과서적으로 차를 잘 디자인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화려하게 기교를 주거나 세련된 미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프라면 이 정도의 정갈함은 또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브랜드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리미티드 X인 만큼 조금 특별한 특징이 보입니다. 원래 크롬으로 되어 있었던 요 그릴 테두리를 약간 무광 느낌의 소재로 살짝 바꿨고요. 지프 로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되게 단순히 뭐 플라스틱 소재로 저렴해 보인다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잘 깔맞춤을 한 느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헤드램프나 안개등, 그 다음에 뭐 범퍼 디자인은 크게 기존 그랜드 체로키와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요 후드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RT 지프의 고성능 모델이죠. SRT 버전에서 따온 후드 디자인이라고 해요. 상당히 깊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고성능차 느낌을 아주 잘 내면서도 멋있습니다. 멋있고 실제로 이 에어덕트는 구멍이 다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열을 빠르게 배출을 할 수가 있죠. 겉에서 봐도 멋있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도 이 깊게 파여져 있는 홈이 굉장히 특별한 차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 외의 특징 크게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이 헤드램프 안쪽에 뭐 신스 1941 처음에 브랜드 탄생을 비롯해서 반대로 이 오른쪽 헤드램프에는 윌리스 MB의 디자인 로고가 아주 깨알 만큼 박아져 있죠. 요런 거 지프치고는 꽤 섬세한데 라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앞모습은 일반 그랜드 체로키와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우선 그랜드 체로키 플래그십 모델답게 어느 정도 덩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길이가 한 4820mm 되고 폭이 한 1.8m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높이가 한 1.9m에 이르기 때문에 확실히 SUV 중에서도 중형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이즈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현대차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작고요. 기아차 소렌토보다는 확실히 큽니다. 한 중간 정도 포지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큰 특징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프만의 브랜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곳곳의 요소가 더 인상적이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요 사다리꼴 모양의 휠하우스를 비롯해서 큼직한 사이드미러라든지 유리창, 두툼한 문짝,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프만의 특징을 잘 표현한 SUV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미티드 X만의 특징은 확실히 요 그랜드 체로키 로고 요 앞쪽 그릴과 똑같은 소재로 무광으로 잘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인치 휠도 똑같이 무광으로 아주 멋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렐리 타이어를 전용으로 끼워 넣었죠. 휠 크기가 20인치에 달하는데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워낙 차체가 크고 265mm 사이즈의 타이어를 넣었기 때문에 휠이 생각보다 작게 느껴지는 거는 저만의 생각인가요? 측면은 약간 이렇고요. 뒤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이 차 뒤쪽도 그렇게 뭔가 많이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정말 다 똑같고 그냥 리미티드 X 요 배지 하나, 그 다음에 지프 로고 하나, 그 다음에 4x4 로고 다 전면과 동일한 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 특징 중이면 요 사각 배기구 정도가 좀 그나마 세련된 다른 특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는 뭐 똑같습니다. 네.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X에 대한 실내를 한번 들어왔는데요. 솔직히 실내에서는 한정판의 특징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존 그랜드 체로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닮은 모습이 보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아무래도 얘가 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센터 페시아 형상이라든지 센터 터널 같은 경우가 그렇게 요즘 경쟁사들이 추구하는 세련미는 조금 떨어집니다. 요 버튼들도 살짝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블랙 유광 재질이나 크롬을 정말 많이 둘렀어요. 그런데 크롬의 형태라든지 이렇게 한번 좀 꺾어지는 이런 부분의 디자인적인 요소가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들과는 조금 다른 약간 올담이 느껴집니다. 이건 솔직히 어쩔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컵홀더 같은 거는 무국차라서 그런지 뭐 수납 공간이 깊긴 한데 변속 레버 주변 이 센터 터널 부분에서도 요즘 차들이 선호하는 뭔가 다양한 장치가 들어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휴대폰 무선 충전 장치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그냥 뭐 깊고 나름 그래도 좀 쓸만한 USB 소켓을 비롯해서 이런 부분 재질 같은 경우도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약간 크기 자체가 좀 좁고 패키징이 확실히 조금 요즘 차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밑에는 지프의 전매 특허죠.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샌드나 머드나 스노우라든지 저속주행 경사로 4륜 로우 기어까지 놓을 수 있는 요 다양한 버튼들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역시 이렇게 변속 레버 주변에도 정말 많은 크롬 도금을 둘러서 그런지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포지션은 지프의 것을 다 공유를 하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크루즈 컨트롤은 제공이 되지만 그 밑에 버튼들이 모조리 비어 있다는 겁니다. 능동형 크루즈 버튼, 뭐 차선 간격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요. 나름 플래그십인데 말이죠. 이외에 계기판 부분은 저는 또 오히려 지프 차종 중에선 제일 아름답고 이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아기자기한 바늘 계기판과 함께 가운데에는 커다란 디스플레이 모니터가 있는데 작동 과정도 굉장히 깔끔하고 일단 그래픽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저도 보는 내내 운전대에서 운전을 하면서 계기판에 시선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요런 구성은 또 이쁘고, 센터 페시아 화면 모니터를 봤을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요즘 차들만 와이드로 막 되게 굉장히 잘 나오잖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누르기도 편하고요. 연동성도 좋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터치 반응이라든지 저는 크게 뭐 흠잡을 곳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프만의 특색이 아주 잘 살아있는 이 육각형 모양의 오프로드 페이지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런 부분 아주 또 저는 마음에 드는 구석 같고, 그 다음에 뭐 이 외에 다른 곳을 살펴보면 뭐 크게 흠잡을 곳은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고급스럽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요즘 차는 LED를 많이 넣어놨는데 이런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 위에 트렁크 버튼이라든지 뭐 선루프,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룰 수 있는 버튼들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을 보면 아주 넉넉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뭐 빈약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컵홀더와 도어 포켓도 충분히 500ml 물통을 그냥 한 2개 정도는 툭툭 넣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러브 박스도 무난한 수준이고, 콘솔 박스 같은 경우도 제법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 경쟁차들 막 큼직큼직하게 뚫어놓지는 않았지만 뭐 요 정도면 뭐 나쁘지는 않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실내 레이아웃 구성이라든지 좀 섬세한 편의 품목은 확실히 요즘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살짝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그랜드 체로키만의 특장점을 나타낼 수 있는 조금 매력 포인트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시트인데요. 이 시트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하고, 가죽의 재질이라든지 요 착자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요 머리 받침대도 그렇고요. 요 가죽의 느낌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푹신하면서도 정말 편한 미국차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은 요 시트의 형상, 그 다음에 착장감이 아주 매력적이었고요. 네, 요 시트의 만족감은 2열에서도 그대로 느껴집니다. 확실히 중형급 이상의 SUV에 해당하는 만큼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머리 위 공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요 시트의 매력적인 가죽이 폭 넓게 덮어져 있기 때문에 3명이 탑승해도 정말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리클라이닝 기능도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젖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장거리 이동할 때 탑승자 모두에게 고른 만족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뒷좌석을 배려한 편의 품목도 꼼꼼히 챙겼는데요. 우선은 제법 크기가 큰 송풍구를 비롯해서 그 송풍구의 바람 위치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2개의 USB 포트라든지 뭐 115V 소켓, 그 다음 컵홀더, 뭐 다양한 부분에서 그래 나름 플래그십 모델답게 꼼꼼히 챙겼다, 신경을 썼다 라는 듯한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랜드 체로키를 타면서 또 한 가지 마음에 들었던 점 바로 트렁크입니다. 트렁크 솔직히 기대를 크게 하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의외에서 매력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간도 넓고요. 특히 양 옆으로 침범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일자 골프백이라든지 한 번에 툭툭 실어 넣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뒷좌석 폴딩도 매우 간편하고 한 번에 접히는 과정도 좋고요. 그 다음에 뒷좌석 폴딩 시 되게 평평하게 깔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공간이면 차박을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 외에 뭐 옷걸이를 비롯해서 12V 소켓도 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고 간단한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밑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요즘 차들은 거의 펑처 키트가 들어있는데 스페어 타이어 좀 의외이긴 한데 오히려 그 옆에 또 별도의 공간을 또 마련해 놨어요. 나름 세심한 부분, 아주 칭찬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칭찬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바로 이 트렁크 버튼에 있는데요. 전동 트렁크를 물론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은 트렁크를 닫을 수 있는 버튼이 위쪽에 마련되어 있죠. 솔직히 여성 운전자들이나 물건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위쪽을 누르게 되면 조금 불편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는 이 옆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굳이 팔을 안 뻗어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옆에만 딱 누르고 쉽게 닫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이 누런 등만 빼면 저는 솔직히 트렁크는 크게 흠잡을 곳 없고 아주 좋은 구매 요소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프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X에 대한 간단한 주행 성능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V형 6기통 3.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 286마력, 최대 토크 35.4kgm를 발휘합니다. 특히 요즘 SUV들이 워낙 뭐 다운사이징 저배기량의 뭐 터보 엔진을 올려서 그런지 솔직히 이런 대배기량의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이 조금 인상적이게 느껴집니다. 요 가속감이라는 부분도 확실히 좀 신선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만족감도 확실히 큰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일단 처음 시동 버튼을 눌러서 초기 가속 발진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확실히 풍부한 그 배기량에서 나오는 넉넉한 힘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치고 나가는 힘도 너무 좋고요. 특히 나름 스포츠 모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스포츠 버튼을 누르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을 때 차가 뻗어나가는 감각이 수준급이었어요. 이 차 솔직히 무게가 좀 되거든요. 2.2톤에 이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배기량 자체가 확실히 깡패다 보니까 고속에서 빠른 전개, 특히 추월 가속이라든지 고속 영역에서 확실히 치고 나가는 힘, 펀치력, 퍼포먼스 부분에서는 정말 마음에 들었던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 뭐 SRT 헤미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막 6000cc 이상의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소화를 하는 차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3600cc V6 가솔린 충분히 다루기도 아주 매끄럽고, 저는 동력계라는 부분에서는 이 차가 확실히 장점을 갖고 있다, 경쟁 차종 대비 매력 포인트가 될 게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히 효율, 연비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장점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내가 이 차의 치명적인 단점이 연비 때문에 차를 못 산다 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4기통 2.0L 디젤 터보가 가질 수 있는 장점, 그런 저배기량에서 오는 효율이라면 이 차 같은 경우는 대신 자연흡기가 가질 수 있는 넉넉하고 풍부한 가속감이 아주 일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숙성도 꾀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2.0L 뭐 4기통 터보 차들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기 때문에 내가 연비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조금 더 차가 주는 여유롭고 풍부한 감각을 즐기고 싶다 하면 이 차를 선택하는 편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랜드 체로키가 디젤도 있어요. 디젤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는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이 되어 있지만, 특히 리미티드 X 같은 경우는 딱 동력계 하나만 포함되어 있죠. 요즘 정말 많이 보기가 힘든데 가솔린 엔진, 자연흡기 엔진만이 줄 수 있는 엔진 회전수에 따른 반응도 매끄럽게 전개가 되고요. 터보렉이라든지 그 특유의 지연 현상, 뭐 아니면 급작스럽게 고개가 젖혀지는 느낌은 잘 받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숙성이라는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꽤 할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오랜 시간 이 차를 접해서 내 차로 다루게 된다면 확실히 스트레스 없이 피로도 없이 주행에 안락함을 만끽할 수 있는 차가 확실히 요즘 차와는 다른 V6 3.6L 자유넘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그랜드 체로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요즘 대배기량 차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한 모델이 없는데, 그나마 한국 시장에서 가장 최신의 선보인 같은 미국 계열이죠, 쉐보레 트래버스에 들어가 있는 3.6L V6 자유넘기 엔진과 그래도 그나마 감성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출력은 트래버스 쪽이 좀 더 높지만 뻗어나가는 느낌이나 엔진 회전수, 주행했을 때 주행 감각이라든지 감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뭔가 더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좀 세팅 차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가속 페달이 조금 더 얘가 더 예민하고, 무엇보다도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변속기 세팅에서 이 차가 조금 더 우월하게 로직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출력은 트래버스가 조금 더 높을 수는 있겠지만 그랜드 체로키 조금 더 동력계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지프라는 브랜드를 생각하면 우락부락하고 퉁불퉁하고 남자다우면서 강인함을 강조하는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인지 조금 딱딱한 승차감도 지프니까 용서가 돼 라고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완전 다릅니다. 같은 지프라고 내가 알던 지프 브랜드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차분하고 꼼꼼한 주행 감각, 그리고 차가 보여줄 수 있는 정숙성이나 플래그십 차의 아주 특징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지프에서도 이런 차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라는 걸 일깨워준 아주 신선한 차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과 같이 와인딩 코너가 계속되는 곳에서는 솔직히 빠른 속도로 내지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핸들링 부분에서도 그렇게 막 얘가 큰 역할을 해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딱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차분하게 돌려주면서 서스펜션과 합을 맞추는데요. 대부분의 미국 차들이 그렇죠. 서스펜션이 참으로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팅 부분에서 독일 차와는 확실히 차이를 보이지만 나쁘다는 세팅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독일 차의 그런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과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런 코너에서는 울렁거림이 있을 순 있을지언정 그래도 적어도 승차감이라는 부분, 그리고 고속 크루징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의 서스펜션 세팅이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고요. 미국 차의 전형적인 스타일과 세팅 방법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 그냥 마음 편하게 여유롭게 운전을 즐기고 싶어하는 운전자라든지 탑승객 모두에게 스트레스 없는 자극적이지 않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그랜드 체로키가 가진 세팅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요즘 차들이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편의 품목이나 안전 품목인데요.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도 그렇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라든지 통풍 시트라든지, 요즘 차들이 워낙 상향 평준화 되어서 편의 품목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이 차도 부족하지는 않지만 그들과 비교하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상품성이라는 부분에서 특히 한국 소비자가 선호하는 옵션이 빠져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과 같이 막히는 서울 도심을 운전하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사뭇사뭇 놀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프는 뭔가 되게 자연과 어울리고 막 흙탕물 튀겨가면서 타야 돼, 그러니까 도심과는 잘 어울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대중 소비자를 많이 겨냥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레니게이드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이쁜 디자인이 아주 압권이죠. 컴패스도 그렇고 체로키, 그랜드 체로키까지 대부분이 도심과도 잘 어울리는 컨셉, 그리고 대중성을 잘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니아를 위한 랭글러도 있지만 이런 그랜드 체로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런 서울 복잡한 도심에서도 충분히 제 매력을 잘 뿜어내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을 갈 수 있는 SUV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렇다고 이 차가 지프의 색깔을 모두 다 뺀 그저 그런 도시명 세련된 SUV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이 셀렉터 레인 지형 설정 반응 시스템인데요. 아주 잘 마련되어 있죠. 오토 모드를 비롯해서 샌드, 스노우, 머드, 락 기능도 있고요. 4륜 로우 기어의 저속 크루즈 컨트롤까지 아주 꼼꼼하게 챙겨져 있습니다. 이 기능만 보더라도 지프의 정통성을 잘 간직한 차가 그랜드 체로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이 차의 매력 무궁무진하다는 뜻이겠죠. 이 외에도 다양한 부분에서 확실히 정통 SUV 브랜드만의 특징을 고스란히 잘 찾아볼 수 있는 게 차가 가진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인 종합평을 해보자면 이 차는 지프 브랜드 라인업 중에서도 나름 최상위 플래그십 모델에 속하는 만큼 그 역할을 아주 잘 해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안락하고 특히 자연흡기 대배기량이 가진 풍부한 감각도 아주 일품이죠. 시트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이 보여줄 수 있는 딱 적당한 수준을 아주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기판을 비롯해서 나름 최신 기술을 많이 탑재한 점도 그래도 칭찬해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한 600만 대가 전 세계에 팔려 나갔다고 해요. 지프라는 브랜드가 그랜드 체로키를 계속 갖고 있는 이 이유, 그리고 600만 대가 팔린 이유를 아주 곳곳에서 알게 모르게 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플래그십이라는 타이틀을 놓지 않았던 이유인 것 같고요. 오랜 시간. 마지막으로 이 차의 한번 가격을 살펴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는 6,29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모션을 더하면 5천만 원대로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충분히 구입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몇몇 단점, 편의비 안전품목이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단점, 솔직히 이 가격 앞에서 놓고 보면 저는 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웬만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중간급 SUV보다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특히 크기에서 오는 넉넉함이 상당했죠.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효율에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 차는 6,290만원, 가격은 정말, 게다가 이 차는 한정판이죠. 다양한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이 차가 건재하고 구매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프 그랜드 체로키 리미티드 X, 솔직히 이 차를 타면서 뭐 오래된 차야 라는 느낌을 받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지프라는 브랜드가 그랜드 체로키를 갖고 나름 최상위 라인업에 있는 제품군답게 참 신경을 많이 써서 차를 만들었구나, 매만졌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했고요. 무엇보다도 지프가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을 깨부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정통성을 잘 유지한 각각의 기능들도 참 마음에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율을 살짝 포기하고 넉넉한 엔진이 주는 힘, 그리고 요즘 시대의 자연흡기 엔진 내가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SUV가 주는 특장점을 잘 누려보고 싶다 하면 이 차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였습니다.